버려진 어머니의 선택 -5억의 진실. 여보세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옆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할머니가 눈 위에 쓰러져 계세요.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경기도 용인시고요. 할머니가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눈 위에 쓰러져 계세요. 숨은 쉬시는데 추워서인지 온몸을 떨고 계세요. 지금 바로 구급대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는데 저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밖이 너무 추워요. 영하 15도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곁에 계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밤 112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울림을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 2023년 12월 23일 밤 11시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가장 강한 한파와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옆집 며느리 수진 씨였죠. 이어서 나이든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용서. 3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의 할머니가 맨발로 눈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저는 당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눈 위에 쓰러져 계셨고 전 급히 담요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부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나가셨어요? 저희가 잠깐 말다툼했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가. 당장 나가요. 라고 고함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눈물 섞인 떨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순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나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들 민수도 황급히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 외투를 벗어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이런 추운 날 밖에 나가셨어요? 우리가 잠깐 언성이 높아졌다고. 에휴, 엄마. 그들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이며 할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주변에 모인 이웃들과 구급대원들 앞에서 그들은 효자 효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불과 20여 분 전 현관문을 쾅 닫으며 할머니를 밀어냈던 그 손이 이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침묵.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관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실수로 나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어렵게 말을 이어가셨죠. 치매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쫓겨나신 거였는데 왜 자식들을 감싸시는 걸까요?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게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자신이 당한 모욕과 상처까지도 자식을 위해 감추시는. 아들 부부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의 어깨가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마저 묻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문을 잠가놔도 어떻게든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이죠. 저희도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24시간 신경 써야 해서. 오늘은 정말 저희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죠. 치매 환자분들이 특히 밤에 배회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 어머니도 밤낮이 바뀌셔서 아들 민수가 의학 지식까지 동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치매 환자를 돌봐온 전문가처럼 말이죠.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추운 날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완전히 안심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거짓말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요양원으로의 결정.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아들 부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마저 보였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어떤 의논을 했는지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지만 할머니는 극구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가끔 요양원에 찾아가 할머니를 뵀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잘 안 하시던 할머니가 차츰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어느 봄날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할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 그냥.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요. 시간 나서 잠깐 뵈러 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희. 올해 72이에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차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30에 남편을 잃었어요. 위암이었죠. 그때 아들 민수가 겨우 10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그 아이 하나 보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채소 장사하다가 오후엔 식당 일 뛰고 밤엔 남의 집 설거지까지 했어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이 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돈이 쉴 날이 없었죠. 겨울엔 손이 터져서 피가 나도. 민수가 엄마 손에 피가 나요 하면 괜찮아, 걱정 마 하고만 했지. 잠시 말을 멈추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민수가 묻곤 했죠. 엄마는 너 보는 게 행복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그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합격증을 들고 온 민수가 제 거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더는 이런 일 안 해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첫 월급 타서 내게 용돈 줬을 때도 민수는 늘 그랬어요.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야기가 며느리에게 이르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난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처음 인사 왔을 때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하더라고요. 첫 명절 때는 내 옆에 꼭 붙어서 어머니, 제가 전 부쳐드릴게요 하고.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한숨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해가는 관계.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가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6개월은 행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수진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하더니 나중엔 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속 사는지. 사생활도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다용도실로. 내 생활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도 따로 먹으라 하고, 빨래도 따로 하라 하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는 냄새가 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저 엄마 조금만 참아라고만. 조용히 중얼거리고 수진이 눈치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날 밤의 진실. 그날 밤. 내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녁상을 치우시다가 그만 미끄러진 그릇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허리를 굽혀 깨진 그릇을 주우려 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수진이의 비명 같은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3년간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던 걸까요? 3년.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쳤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노인네 냄새 나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요. 할머니는 그저 깨진 그릇을 바라보며 손을 덜덜 떨고 계셨대요.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나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아들아. 내 떨리는 목소리에도 민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아.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올게.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그래, 내가 나가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 얼른 나가요. 왜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아당겼어요. 잠깐. 내 옷이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밤, 영하 15도의 날씨에 얇은 잠옷 차림으로 나는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눈 위에 서서 막 닫힌 그 문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민수가 나와주기를. 엄마 미안해. 어서 들어와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꼭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구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마저도 곧 얼어붙고 말았어요. 발이 시리고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어요. 차라리 발이 얼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눈 위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때 그 아가씨가 나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그 길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결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퇴원 후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집을 팔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집은 남편이랑 같이 지은 집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 살아있을 때 평생 번 돈 다 모아서 지은 집인데 민수 결혼하면 천천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집이죠. 그런 소중한 추억이 서린 집을 할머니는 단호하게 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집이 4억이 넘게 팔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민수와 수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집을 파시면 어디서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라고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그 집은 저희 명의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말을 못 잊어하는 민수의 모습에 내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죠. 5억의 진실.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던 중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잔고를 확인한 아들 민수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 5억이 넘었으니까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번 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야. 할머니의 거친 손이 그 돈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사했지. 손님들이 아주머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해도 아니에요. 아들 뒷바라지 해야죠 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 사망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10원 한 장 아껴 모은 적금도 있고. 그 순간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모으신 줄 몰랐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손을 조용히 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러지 마라. 그 한마디에 담긴 서늘함에 아들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뭔데? 내 돈을 잘 관리해주겠다는 거니? 할머니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결국 이거였구나. 할머니의 쓸쓸한 웃음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식적인 효도.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심지어 건강식품까지 잔뜩 사가지고 왔죠.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자신이 아닌 통장 잔고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5억이면 우리 아들 부부가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피와 땀이야. 그렇게 쉽게 줄 순 없지. 그때부터 할머니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려는 것이었죠. 갑자기 매주 찾아오더라고요. 토요일 오전 10시 정각.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말이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3년 전 나가.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오늘은 좋아하시는 백합을 가져왔어요. 아들 민수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철 사과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부사 사과.
3년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셨죠.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SNS 효도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SNS 활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찰칵. 그리고 바로 폰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해시태그 오늘도 사랑하는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행복한 주말, 해시태그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손 마사지를 하더니 마사지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손 마사지 중 해시태그 이런 거친 손으로 저희를 키우셨어요.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프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직원들은 감탄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아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5억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잘해드리면 다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1년만 더 지켜보자. 너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CCTV에 담긴 진실. 6개월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죠. 복도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휴, 이 늙은이가 언제 죽을까? 재산이나 빨리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날엔 아들이 할머니 모르게 재산관리사를 만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드디어 1년이라는 관찰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마지막 한 달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매일 찾아와서는 온갖 효도를 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심지어 할머니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죠. 엄마, 그날 밤 내가 정말 비겁했어.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신 상태였습니다. 최종 결정의 날. 2024년 12월 23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할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변호사와 요양원 원장님도 참석한 자리였죠. 오늘 내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들 부부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억 중 4억은 요양원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합니다. 나머지 1억은 너희 부부에게 주겠다. 어머니. 1억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 편지를 잘 들어라.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봤다. 처음에 보여준 가식적인 효도도, 뒤에서 나를 욕하던 것도, 재산에 눈이 멀어 있던 것도. 이 1억이라는 돈은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진정한 효도의 값이다. 나는 재산이 아닌 진심을 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돈만 봤구나.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제가 외아들인데. 법적으로도 저한테 더 많은 상속권이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모두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이미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할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그래서 1억이라도 주는 거야.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걸 잊는 건 아니란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고 싶구나. 복도에서의 대화. 회의가 끝나고 아들 민수가 할머니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나오시자 급하게 다가왔죠.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저는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죠.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보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치는 순간 할머니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아프더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할 순 있어도 끝없이 용서할 순 없단다. 그 말에 아들이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랑과 용서는 다른 거야. 난 지금도 널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순 없구나.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단다. 부모의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죠. 새로운 삶.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오후엔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시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심 어린 관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느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저도 딸이 있잖아요. 제가 딸한테 보여준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자식이 있지 않니?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십니다. 난 계속 지켜볼 거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진정한 의미.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에요. 상처받고 아프고 실망하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자식들도 깨닫는 법이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준 거죠.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요양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재활시설, 정원, 도서관까지.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버려진 부모라는 생각 대신 선택한 삶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변화.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 없이 진짜 아들로서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느끼셨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손자들에게서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큰 손자가 찾아왔죠.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매일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요양원 정원에서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온 가족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변했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보여.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고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면 돼. 건강한 관계. 이제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부담이 아닌 감사로.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 전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었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니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복수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잔잔히 웃으며 답하셨죠. 복수요? 아니에요. 전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장 큰 사랑의 교훈을 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마지막 선물. 5년이 지난 어느 날, 놀랍게도 할머니는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시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구나. 이제는 믿을 수 있겠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여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여전히 기부할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오는 걸란다. 너희에게 적당히 남기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좋겠어. 이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진짜 행복을 가르쳐주고 싶은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지. 끝맺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자식들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실망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함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것. 그것도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저는 복수한 게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저는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도 행복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자식이 서운하게 한다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니까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노을 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